제3장 바차트 기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정관리 기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처음이 이제 바차트 기법이에요. 자, 바차트 기법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육군 공병 중위 헨리 칸트가 개발한 공정표죠. 그래서 이제 헨리 칸트가 개발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칸트 차트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헨리 칸트가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는 난 잘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러나 어, 그때 뭐 중이라 그러면 뭐 나이 뭐 한 서른도 안 됐을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냈다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뭐 이렇게 그 공정표의 시작과 끝을 이렇게 단순히 바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기는 좋은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작업 간에 연결관계가 표시가 안 된다. 논리가 없다. 그래서 뭐 선후행 액티비티 간에 연결관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 선행에 문제가 있으면 후행이 예, 뭐 밀리든지 아니면 땡겨지든지 예,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작업 간의 논리가 그 표현되지 않고 단순히 그냥 액티비티 하나 바를 독립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미래의 공정 변화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또 작업이 많아지면 말이죠. 이 바들이 막 많아지는데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액티비티가 한 20개다. 20개 정도는 바로 이렇게 뭐 관리하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원자력 발전소를 한다. 뭐 액티비티가 5만 개가 된다. 5만 개를 바로 표시해 보십시오. 그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차드 공정표는 상세한 작업까지 분류해서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아주 요약 레벨.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종합 공정표, 영어로는 마스터 스케줄 또는 마일스톤 스케줄, 액티비티 한 50개 내에서 관리할 때 좀 효용성이 있다. 액티비티가 무슨 100개 이상 넘어갈 때는 바차드 공정표가 그 효율성이 없고 관리하기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자, 이게 이제 바차트 기법을 이제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아주 간단해요. 보면은 좌측에 액티비티 넘버, 작업 번호, 작업명이 있고 공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공기는 먼스 기준인데,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이렇게 이제 그 바로 그 액티비티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까만색 바가 표시됐죠. 작업 일을 보면 2010년 9월, 10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9월 1일 날 시작해서 10월 말에 끝난다는 거예요. 2개월 걸린다는 거죠. 그죠? 작업일은 2010년 10월 1일 시작해서 2011년 1월 31일 끝난다. 1월 말. 이렇게 바로 작업의 시작과 끝을 표시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측에 보면 이제 바 위에, 맨 위에 이제 2010년, 2011년, 2010년에는 뭐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돼 있죠. 2011년은 1월부터 12월. 이거는 이제 카렌다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카렌다를 표시를 해놓고 월별로 이렇게 다 수직선을 그어놓죠. 그죠? 그 다음에 작업마다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렇게 바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축에 따라서 2010년, 11년 시간축에 따라서 시간축이라는 건 좌에서 우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따라서 요 바 또는 막대 형태로 표시한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근데 이제 바가 지금 예를 들어 작업 2가 작업 2가 지금 2010년 10월 1일 시작해서 뭐 1월 말에 끝난다고 이렇게 4개월 걸린다고 돼 있는데 작업 2가 그러면 계속 연속되는 거냐 4개월 동안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작업이가 2010년 10월 초에 시작해서 2011년
1월 말에 끝난다라는 걸 표시하는 거예요. 자, 보면 알겠지만 작업 간의 연결관계가 전혀 없어요. 논리가 없어요. 그죠? 다 독립되어 있습니다. 독립되어 있다는 건 뭐냐면 선행 액티비티에 의해서 후행 액티비티가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기는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행사 일정을 잡을 때 대개 이런 공정표를 가지고 행사 일정을 잡을 겁니다. 자, 작업비가 10월, 11월 2개월 했다가 12월 쉬었다가 1월, 2월 이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실제는 4개월인데 작업 기간은 전체 작업일은 5개월 동안 진행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바가 불연속인 경우 이것도 바차트 공정표의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 바라는 게 꼭 연속 작업이 연속된다라는 걸 의미가 아니고 그냥 바는 작업의 시작과 끝을 표현할 따름이다 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보기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리기도 쉽고 굉장히 쉽습니다. 자, 이러한 바차트를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봅시다.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그래도 약간의 기준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바차트로 그 표현해야 될 작업들은 어떻게 그러면 분류할 거냐? 일단은 작업의 순서보다는 물리적인 위치, 책임 소재. 물리적인 위치라는 건 뭐냐? 1층, 2층, 3층 또는 뭐 A 건물이냐, B 건물이냐, 101동이냐, 102동이냐, 103동이냐 이렇게 물리적인 위치 또는 뭐 기둥이냐, 슬라브냐, 벽이냐 뭐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위치로 작업을 분류하는 방법. 두 번째는 책임의 소재. 그 액티비티가 누가 해야 될 일이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 홍길동이 할 작업이다. 아니면 뭐 윤수일이 할 작업이다. 아니면 뭐 박찬호가 할 작업이다. 각 개인별로 책임의 소재를 나눠서 그 사람이 할 작업의 시작이 어디고 끝나는 점이 어디다. 이렇게도 할 수가 있어요. 자, 또 하나는 비용의 항목. 비용의 항목이라는 건 뭐냐면 돈을 드리는 거죠. 예를 들어 레미콘이다. 아니면 철근이다. 아니면 뭐 시멘트다. 비용을 지불하는 항목에 따라서 액티비티를 만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레미콘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입한다. 뭐 철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협력 업체. 업체별로 골조 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고 그다음에 뭐 미장 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고 도장 업체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또는 또 시방서 공정별로 표시하는 거죠. 그것도 뭐 시방서랑 협력업체랑 비용 항목이랑 거의 비슷한 개념이에요. 협력업체도 시방서 기준으로 많이 구분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공정표에 표현할 작업들을 분류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티비티의 그 바의 작업 기간은 어떻게 산정하느냐? 일 단위로 액티비티의 공기를 산정할 수도 있고 주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개월 단위도 할 수 있고 연 단위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개 이제 바차도 공정표는 종합 공정표이기 때문에 일 단위로 하는 것보다는 주 단위, 월 단위가 많습니다. 월 단위로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게 지금 마스터 공정이라는 건 액티비티 하나가 몇 개월씩 걸리고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뭐 이런 얘기는 있어요. 바차트의 액티비티 작업 기간이 3개월 이상이 되면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는 것도 고려해 보자. 근데 이것도 뭐 강제 조항은 아니에요. 3개월 이상이 아니라 3년이 돼도 액티비티 하나로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자력 발전소나 뭐 공항 같은 경우는 공사가 뭐 10년 이상 걸리는 거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 여객터미널을 짓는다 그거 공사가 5년 이상 걸려요. 그냥 한 줄로 쭉 겁니다. 여객터미널,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시작부터 끝까지 5년 걸린다. 이렇게도 표시를 해요. 3개월이 넘어가기 때문에 좀 더 상세하게 분류하는 걸 고려를 해보자라는 건 그냥 추천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바차트의 그 액티비티를 만들 때 액티비티가 다 연 단위라 그러면 뭐 상관없는데 어떤 거는 일 단위고 어떤 거는 연 단위고 어떤 거는 월 단위고 이렇게는 하지 말고 좀 더 액티비티가 서로 비슷한 규모로 잘리는 게 좋다. 그래야지 바차트 공정표에서 관리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바차트 공정표를 작성할 때 또 결정적으로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게
순서. 사실은 순서를 결정하기가 어려워요. 바차트는 선행 간의 로직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순서를 정해서 바차트를 그리자라는 겁니다. 자, 바차트 작업의 순서를 결정하는 분명한 원칙은 없어요. 그러나 가능하면 선행 작업이 끝나면 A라는 작업이 끝나면 B가 시작된다. 또는 A라는 작업이 시작한 다음에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B가 시작한다. 그러니까 선행 작업을 위에 놓고 윗선에 놓고 후행 작업을 아래로 놔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작업의 착수가 빠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열해 가자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보기 좋다라는 거예요. 빠르고 늦고가 막 뒤죽박죽 돼 있으면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나열할 때 착수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해 놓으면 보기가 좀 훨씬 좋지 않겠느냐. 물론 자학간의 논리는 없지만 눈으로 딱 봐서도 그래서 이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게 시작되겠구나 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바차트 공정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예. 자, 맨 위에 그 종합 공정표 또는 마일스톤 공정표, 영어로는 이제 마스터 공정표 또는 마스터 스케줄, 마일스톤 공정표 또는 마일스톤 스케줄 이런 그 공정표가 있어요. 대개 이제 경영진이나 발주자들한테 이제 보고용으로 많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요약 공정표, 종합 공정표보다는 조금 상세한 요약 공정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일 공정표도 바차트로 할 수도 있고, 주간 공정표, 월간 공정표 이런 것들은 이제 바차트로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이제 그 인천국제공항 종합 공정표 또는 마스터 공정표 또는 마일스톤 공정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액티비티가 한 30개 정도 돼요. 근데 이 액티비티가 하나가 보통 한 몇천억 단위가 됩니다. 한 줄짜리가 몇천억짜리가 돼요. 여객터미널 같은 경우 한 줄 돼 있어요. 5년 걸립니다. 5년. 그래서 이제 액티비티가 이게 바가 너무 길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동그라미도 이렇게 표시를 해요. 동그라미 뭐냐? 이게 이제 중간 완료 시점이에요. 예를 들어 이제 여객터미널이 착수해서 끝날 때까지 한 5년 걸리는데 이게 너무 길으니까 시작해서 뭐 어느 시점에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에 발주가 끝나고 뭐 골조가 끝나고 마감 작업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중간 중간에 이제 동그라미 또는 이 까만색 요런 포인트로 중간에 완료 시점을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완료 시점 간에 이렇게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이렇게 연결선을 이제 표시하기도 하죠. 이게 뭐 논리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냥 참고해라. 요 마일스톤과 요 마일스톤이 서로 좀 이렇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바차트 중에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바차트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를 보고 비대행 기법을 제안하게 된 계기가 된 공정표가 또 이 공정표입니다. 그 바차트 공정표 간에 무수한 중간에 그 논리, 이걸 어떻게 좀 C펜 기법으로 표현할 수 없겠느냐라는 걸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빅라인 다이어그램 메소드를 제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월간 공정표, 경부고속철도 공사할 때 월간 공정표 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다리에 그 삐어 다리에 보면 교각들이 있죠, 그죠? 교각들의 이제 번호가 나열됐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빨리 착수되는 것부터 위에서부터 이렇게 나열되는 게 좋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교량이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교량의 교각이라는 건 높이가 다 틀려요. 어떻게 보면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교각의 높이가 큽니다. 근데 교대 바로 옆에 있는 건 교각이 굉장히 짧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삐어 넘버라는 건 이제 순서대로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니까 저쪽부터 1, 2, 3, 4, 5 이렇게 순서대로 표시해야 되니까 B29 같은 경우는 빨리 시작하는 거고 B27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시작하는 거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렇게 표시가 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월간 공정표, 먼스리 스케줄인데 사실은 2010년 2월 기준에서 이제 공정표 2010년 2월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월간 공정표라는 거는 한 달치 공정표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전달 2010년 1월 그 다음 달 2010년 3월 해서 3개월치 공정표를 보여주는 게
월간 공정표입니다. 예. 근데 옛날에는 우리가 월간 공정표라 그러면 2010년 2월이다 그러면 2월 공정표만 딱 바차트로 보여줬는데 예,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경부고속철도나 이런 대형 건설 공사에서는 월간 공정표라는 건 요 당월뿐만 아니라 그 전달 그리고 다음 달 해서 3개월 보여준다 그래가지고 3months 롤링 스케줄 또는 3months 윈도우 스케줄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3개월치 공정표가 사실은 월간 공정이다. 그것도 이렇게 바차트로 표시하시는 거예요. 자, 이건 인테리어 공사의 공정표를 이렇게 짠 겁니다. 위에서부터 이렇게 빠른 순서대로 짠 건 아니고 작업명이 시방서 또는 내역서에 나온 대로 쭉 나열한 거예요. 뭐 이렇게 표시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2014년 11월 23일부터 12월 13일까지 이런 공정으로 가겠다. 근데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액티비티 간의 로직은 연결이 안 돼 있죠, 그죠? 자, 요거는 이제 그 공정표의 또 하나의 예인데, 요거는 예를 들어 뭐 흑사키다, 한 줄이지만 하나에 여러 작업들이 이렇게 끊어졌다가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걸 표시가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공정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되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계획 공정표 내에 빨간색으로 이제 실적을 집어넣은 거예요. 실적을. 그 빨간색 내부는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을 이렇게 표시한 거. 요거는 뭐 A2만 빼놓고 A2와 A4만 빼놓고는 조기 일정으로 쭉 나열되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것이 일반적입니다. 액티비티가 빠른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나열되는 그런 공정표. 자, 요거는 계획 공정표 까만색 밑에 실적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요 계획 공정표 내에 이렇게 이제 1, 2, 3 뭐 이렇게 A 보면 14 해가지고 14라는 게 이제 이게 가중치예요. 14, 1쭉 합치면 이게 아마 100이 될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액티비티 100 중에 14에 가중치가 들어간 거죠. 이 14를 쭉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나열한 겁니다. 그다음에 B는 1, 뭐 C는 7 해가지고 쭉 월별로 이렇게 나열한 거죠. 요거를 누계치를 보면 이렇게 쭉 표시가 됩니다. 그죠? 밑에 누계치 월별로 그죠? 그다음에 큐뮬레이티브라는 건 이제 누적이죠. 그죠? 누적을 이렇게 S커브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까만색. 요걸 우리가 S커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커브. 100% S커브. 그래서 바차트에서 주로 S커브를 많이 표시를 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이 까만색 계획바 밑에 이제 회색이 있는데 회색이 요게 이제 실적 넣은 겁니다. 실적. 요 실적 넣은 게 요게 액추얼이라고 여기 돼 있죠. 그죠? 액추얼. 위는 이제 프렌드가 계획이고 밑에는 액추얼. 자, 액추얼이 월별로 표시가 되고 밑에 이제 누적. 데이터 데이트라는 거 이제 이렇게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넣은 날짜예요. 자, 액추얼 라인은 이렇게 지금 점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데이트 기준에서 지금 계획 대비 실적이 조금 지연되는 거죠. 계획은 지금 누적 62%가 돼야 되는데 실적은 지금 52%. 그래서 약 10% 정도 공기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바차트에서 S커브를 많이 표시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바차트라는 게 이제 주로 이제 어디 쓰냐? 종합 공정표, 그다음에 뭐 일일 공정표, 월간 공정표, 주간 공정표 하는 그 이 상세 공정표에 써요. 중간에는 뭐가 있느냐? CPM 공정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규모 이상의 공정표는 CPM이 있어요. CPM은 액티비티 간에 다 논리가 표시된 겁니다. 자, 이 위가 이제 종합 공정표고 이 아래가 상세 공정표예요. 자, 우리가 공정 계획을 짤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맨 먼저 종합 공정표를 짭니다. 전체 공사가 뭐 공정별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 이렇게 시작과 끝을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럼 CPM으로 그 종합 공정표의 액티비티를 좀 더 상세하게 나눠주면서 로직을 연결합니다. 자, 상세 공정표는 뭐냐? 현장에서 이제 일일 공정표나 뭐 주간 공정표인데 요거는 그 CPM 공정표의 액티비티 하나를 다시 바차트로 표시를 하는 거죠. 그 계획 공정표는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탑에서 다운으로 탑다운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게 됩니다. 공정 계획은 실적은 어떻게 되느냐? 밑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상세 공정표에서 실적을 넣으면 그 실적이 CPM으로 짓게 되고
CPM 공정표 실적이 다시 종합공정표로 요약되는 이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